녹화 있었거든? 어려운 거 할 때하고 결석성 있을 때. 봐, 안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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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도 봐? 현주 안 보지? 오답할 때 봐요? 오답도 해? 유. 자, 루트의 값을 나누기 했을 때 앞에 마이너스가 등장하는 게 포인트거든, 아이야? 원래 대부분의 것들은 마이너스 없이 루트 크게 쓰고 나누기 하는데 마이너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분자에 있는 값은 양수, 분모에 있는 값이 음수였을 때 이렇게 푸는데 식을 가지고 부동호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분자는 0이어도 좌변도 0, 우변도 0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긴 등호가 있어야 되거든? 원래 이렇다라고 아이고야, 또 알파벳이 왜 이래? 원래는 분자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다, 분모가 음수다. 분모만 음수였을 때 마이너스 등장하니까 이렇다고 얘기할 건데 문제가 A, B의 값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등호가 지금 빠진 겁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래서 분자의 값은 양수, 분모의 값 음수였으면 좋겠습니다. A, B의 부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의 판별식을 통해서 실근의 값을 확인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고요. 첫 번째 기억 같은 경우에 판별식을 쓰게 되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이죠. C의 값이 1이니까요. 그런데 B의 값이 양수면 제곱도 양수일 거고요. A가 음수면 마이너스 4A는 양수겠네. A가 음수니까. 그래서 양수 더하기 양수인 셈이니까 판별식이 양수고 판별식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 거는 참입니다.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요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면 이라고 설명했으니까 판별식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짝수공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x 앞에 걸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했습니다. 이 값이 허근을 가지기 때문에 이 값은 음수일 겁니다. 그러면 b의 값은 a제곱보다 큰 값인 거네? a, b를 이항해주면 그때 이거에 대해서도 판단해 보세요. 판별식 값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4b가 판별식이고요. 내가 이 값이 0보다 작은지를 확인하는 거지. 근데 a제곱의 값은 b보다 작은데 b보다 작은 값에서 4b를 빼라고? 그럼 b에 대한 정체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b의 값이 양수였지. 그럼 b보다 작은 녀석에서 4b를 빼게 되면 b가 큰 거야, 4b가 큰 거야? 지금 써있는 a제곱 마이너스 4b보다는 b 마이너스 4b가 더 큰가? a제곱보다는 b가 더 크니까? a제곱보다는 b가 더 크니까 된 거 맞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3b죠. 근데 b의 값이 양수라면서요. 지금 이 값은 음수인가요? 음수인 마이너스 3b보다도 작은 값이니까 음수인 게 확실하겠네. 그래서 음수기 때문에 허가는 간다고 하는 말은 참말입니다.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게 중근을 가지면 이라고 있으니까 판별식 조사해 보고 있습니다.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제곱 b제곱인가? 이 값이 중근을 가지니까 0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b의 값이 양수니까 b제곱은 양수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b제곱으로 나누기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a제곱의 값이 4분의 1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 중에 a는 음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한 건 거짓말입니다. 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거는 1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6번은 2차 방정식의 두근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보통 어떤 문제냐면 매칭되는 녀석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칭될 것 같은데 여기는 세 개의 묶음들은 알파 n 더하기 1분의 1과 베타 n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하는 요 녀석한테 n 대신에 1, 2, 3을 대입한 게 여기 있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맞나요? 그러면 이 값을 네모를 먼저 구한 다음에 n 대신에 1, 2, 3을 대입하고 더하면 될 것 같아요. 되신 거 맞아요? 그래서 매번 이 세 개를 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걸만 한 번만 계산하고 1, 2, 3 대입하겠습니다. 지금 이 값은 통분하게 되면 알파 n, 베타 n, 알파 n, 베타 n 이제 분자의 값은 곱해준 다음에 더해야 되니까 알파 n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2인가? 네, 통분했고요.
고백값은 n제곱 마이너스 3? 합의값은 4n 플러스 6인가? 분자의 값은 합의값은 4n 플러스 6. 분모가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 그럼 n 플러스 2의 제곱 같은데? 분자의 값은 2로 묶어주면 n 플러스 2? 그럼 결국 네모의 값은 n 플러스 2분의 2인가요? 여기다 1, 2, 3을 대입해서 더해주세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 대입했더니 3분의 2, 2 대입했더니 2분의 1, 3 대입했더니 5분의 2인가? 그 통분은 못 해드리겠어요. 통분해서 분자 분모를 더해주세요. 네. 그 다음부터 풀어야 될 거 몇 번이죠? 23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없나 봐요. 아예 없어요? 네. 열심히 했네, 아예. 다시 한 번요. 현주가 알려줬어? 좋은 친구다.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많이 알려주는데, 친구들. 양원중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 한 줄은 책상에서 보고, 한 줄은 바닥에서 보고, 한 줄은 책상에 보고, 한 줄은 바닥에서 보고 이렇게 시험 봤거든? 선생님이 내려서 앉아있잖아? 옆에 있는 애들이 자꾸 허벅지 때려. 알려달라고. 난 다 알려줘. 심지어는 그 중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야, 시험 보다가 선생님 딴 데 보고 있을 때 시험지 좀 바꿔주면 안 되냐? 시험지도 바꿔줬어. 바꾸기 전에 걔도 시험 잘 보면 안 되니까 한 두 문제는 다르게 답 체크해가지고 줘. 그럼 똑같이. 자, 복소수 z에 대해서 z하고 z바를 더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 z하고 z바를 곱한 건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복소수 z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 두 개만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생긴 값을 지금 계산하라고 했는데 각각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걸 계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게 무슨 말 하는지부터 파악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z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 플러스 bi입니다. z바의 값은 a 마이너스 bi고요.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은 2a인가? 2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z하고 z바를 곱한 녀석의 값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나? 그 값이 1이라고 하니까 2분의 1을 대입했더니 b제곱이 4분의 3이에요? 그럼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플러스 2분의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3일 수도 있나? 2분의 루트 3? 그럼 지금 z의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일 수도 있고 또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일 수도 있나요? 그러면 이 값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z바의 값이 z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나? 그러면 z바의 제곱의 값은 z의 제곱분의 1인 거네? 그럼 여기는 모든 값들은 다 똑같은 값인가? z의 5승분의 1은 z바의 5승이니? 요게 z바의 5승? 거기다 z바를 곱했으니까 z바의 6승인가? z의 4승분의 1은 z바의 4승이니까 두 번째 것도 z바의 6승 아니야? 다 z바의 6승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5개? 근데 z바의 값이 누군데?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다고? 근데 이거 정말 봤잖아 이거? 내가 지금 z바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이 앞에 거든 뒤에 거든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잖아. 3승하면 누굴까? 그러네 이것만 보고 바꾸면 되니까 3승에서 1로 보니까 6승하면 누구야? 그것도 1인가? 이런 거 맞나요? 선생님이 왜 이게 3승이 이거 3승한 녀석의 값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왜 미리 얘기해 준지 알겠죠? 엄청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또 모르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제 센수학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진도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줬을 것 같아요. 나 다음 챕터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복리식과 2차 복리식과
2차 함수가 다른 챕터로 돼 있구나. 한 챕터가 아니구나. 선생님, 네. 69쪽에 463번. 69쪽? 네. 69쪽보다 앞에 있나요? 68쪽. 462번. 아, 배고프다. 462번. 이 문제도 시험에 잘 나와. 근데 이 문제는 중학교 3학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인데? 오른쪽 그림에서 한 변 길이의 값이 2가 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분 AD라고 하는 선분과 CD라고 하는 선분 위에 PQ라는 점을 잡았고요. 삼각형 PBQ라는 삼각형은 정삼각형입니다. 그때 AP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하라니까 이만큼 길이를 X라고 적겠습니다.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길이 똑같습니다. 여기 길이도 똑같습니다. 여기 직각입니다. RHS 합동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X입니다. 그럼 여기는 2-X가 될 거고요. 쌤은 지금 뭘로 풀 거냐면은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어차피 여기는 요만큼 길이의 제곱의 값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여기의 제곱의 값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식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 길이의 제곱의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의 제곱의 값은 2-x의 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이해됐나요? 네. 오른쪽에 2x제곱이 있으니까 x제곱을 이항했더니 x의 제곱. 오른쪽에 마이너스 8x가 있고 8인데 4를 이항했더니 3가? 이제 근해공식만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b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4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인가? 그 중에 플러스인 값은 2보다 길면 안 될 것 같아요. 선분 x는. 그래서 마이너스인 값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네. 근데 이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출제하기 너무 쉬워. 중3 문제로는 출제하고 또 각 학교 배치고사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도 해. 요즘 배치고사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잘 안 보는데 장성건 본다고 했다며. 청평도 배치고사 본대요? 입학 시험을 보겠대? 아예 너 장성고지? 배치고사 그럼 둘 다 같이 배치고사 준비해야 되겠네? 배치고사는 실력껏 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배치고사는 내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어느 고등학교에 배치고사 전교 1등으로 입학한 애가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성적이 뚝뚝뚝 떨어져서 삼수해서 대학 갔어. 첫 출발이 꼭 중요한 건 아니야. 첫 출발은 전교 1등이었지만 끝날 때는 전교 한 7, 80등으로 끝냈던 것 같아요. 고3 때. 자, 또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69쪽에 63번 63번은 닮음을 이용해서 풀라는 오각형의 문제야.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문제로 적절한 문제야. 고등학교 문제로는 부적절해. 수준이. 자, 오각형이 있습니다. 오각형에 대해서 한 변 길이가 4가 되는 사각형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지금 요 각 A 옆에 작은 각을 이 점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점으로 표현되겠죠? 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근데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요것도 점이겠네. 그러면 이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과 PAB라는 삼각형은 닮았을 것 같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여기 길이를 선생님이 X라고 놔볼까? BP가 필요하다고 했구나. BP가 X면은 AP도 X인가요? 네. 여기는 길이가 4인 것 같습니다. 닮긴 닮았는데 문제는 AC 길이를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치? 근데 AC는 모르지만 삼각형 BCP라고 하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인가? BC하고 PC가 똑같나? 지금 문제는 닮았다고 놓고 문제를 풀려면
내가 지금 AC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도 되나? 여기가 PAB라고 하는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길이가 XX 사이인 거니? 여기가 ABC라고 한다면 길이의 값이 4, 4인 건가? 두 개는 닮은 거잖아. 근데 문제는 BC 알파벳이 잘못됐나? 알파벳이 잘못됐다. BAC라고 하는 녀석이면 AC 길이를 알아야지 닮은 B가 갖다 놓고 풀 거 아니야. 몇 대 몇은 몇 대 몇이라고. 아이씨, 근데 AC 길이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AC 못 구하겠다. 여기가 X인지는 알겠는데 여기가 누군지 모르겠다. 큰일 났네. 어떻게 구하지? PC가 4 같은데. 그럼 PC가 4라고 얘기하려면 이등변 삼각형 밑에는 CBP라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얘기해, 그걸? 정오각형. 각의 크기를 구해볼까? 내가 지금 여기 길이가 똑같다고 주장하려면 이등변 삼각형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각의 크기를 구해보자.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배우는 것 같은데? 오각형이면 원래 이게 N각형의 내각의 한 내각의 크기거든? 중1 때 배웁니다. 안 배우지 않았습니다. 분자는 내각의 합, 한 내각의 크기는 N으로 나눠준 거. 거기다 5대2 뺐습니다. 맞나요? 5로 나눠주면 몇인데? 아, 이게 5로 나눠주면 180을 5로 약분하면 누구냐고. 36이라고 답하신 거죠? 36이어서 108이라고? 네. 그럼 한 내각의 크기가 지금 108도라고? 여기도 108도라고? 그러면 72도, 여기는 점 하나가 36도, 36도에서 72도겠네? 108에서 36을 뺐더니, 70. 여기 72도야? 여기도 36이지 않았어? 네. 그럼 여기는 또 72도겠네? 네. 여기는 36이겠네? 네. 72하고 36을 더하면 108. 180에서 108 뺐더니 70. 아, 이등변 삼각형 맞네. 그래서 길이를 구할 수 있네. 여기가 x 플러스 4인 건가 그러면? 여기가 4였으니까 이런 거 맞죠? 이제 대응하는 변을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각도를 가지고 닮음을 가지고 확인했는데 보통은 습관적으로 그냥 4라고 놓고 풀 거인데 별로 생각 안 하는 다음에 자, x라는 녀석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4고요. 4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4인 것 같습니다. 외항끼리 곱했더니 x제곱 플러스 4x, 내항끼리 곱했더니 16 이항했습니다. 근해 공식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b 더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더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맞게 했나? 네, 맞네.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네. 마이너스 음수지. 또 풀어야 될 문제는 473번. 그것보다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473번에 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용하는 거는 방정식에서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확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으니까 판별식을 사용해야 되는 것 같고요. 어차피 px의 값이 실근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커 나왔다. 중근이었을 때는 판별식이 0이다. 서로 다른 두 개 허근이었을 때는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다. 이걸 기억내는 디귿의 전제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별식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px의 값이 판별식을 적용했더니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어서 2a 플러스 1이라는 얘기인가? 된 거 맞죠? 첫 번째 기억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 0보다 큰 같으니까 이게 0보다 큰 같아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커놨다는 얘기고요. 니은에 있는 녀석의 값은 판별식이 빵이면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D극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이 보다 작으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입니다. 된 거 맞죠? 이거 판별식 조사해서 계산했고요. 이럴 때 다음에 있는 말이 맞는지를 따져보세요 라고 얘기했네. 실근이 나오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중근이려면 판별식이 빵이어야 되고요. 학원의 값을 간다고 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지를 조사해보세요 라는 얘기네. 그럼 두 번째 거의 판별식 값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의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제곱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2a 마이너스 1이고요. 질문은 2a 마이너스 1의 값이 0보다 같은 걸 만족해요? 2a 마이너스 1의 값이 0인 걸 만족해요? 2a 마이너스 1의 값이 0보다 작은 걸 만족해요?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지 묻고 있는 질문이야. 그럼 a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2배 하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 마이너스 1을 더했으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 근데 마이너스 2보다 큰 숫자 중에는 마이너스 1도 있잖아.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 건 아니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큰 녀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거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지 0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숫자면은 2배 했더니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을 뺐더니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모든 숫자는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참이네요. 디귿만 참입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484번. 484번으로 갔습니다. 그 앞에는 없나요? 네, 484번으로 갔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값이 4개의 근이라고 하는데 어떤 녀석이 누구의 2개의 근인지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알파, 감마가 2개의 근인 2차 방정식, 베타, 델타의 값이 2개의 근인 2차 방정식, 아니면 뭐 알파, 베타가 2개의 근인 2차 방정식, 델타, 감마의 값이 2개의 근인 2차 방정식. 어차피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뤄줄 계획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을 때 방정식은 두 가지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값이 빵이라는 녀석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값이 빵인 두 개 방정식이 있는 거죠. 요거의 근해값을 아무나 지정하려고요. 요거의 근해값을 아무나 지정하려고 순서 바뀌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답은 똑같을 겁니다. 한 가지만 언급합시다. 요거의 이름이 알파라 그랬죠. 이건 알파 문고가 있어가지고 아나? 장에서 알파 문고 못 봤는데 이게 베타인 거 아시죠? R 비슷하게 써있는 게 감마입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은 델타입니다. 델타 포스 할 때 그 델타입니다. 고등학교 가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A, B, C 대고 읽으시면 창피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중에도 이거 A, B라고 읽는 애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런 닭. 맞아요. 이거 이름 오메가였습니다. 이거 이름은 뭐죠? 제타. 이 그램은 뭐죠? 파이.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면 얼마 좋을까? 그리스 로마 문자를 알파벳처럼 다 알면 참 좋겠다.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러시아 공부하려고 러시아 알파벳 A에 해당하는 거 공부하고 A, B까지 내가 공부했거든? 러시아 그 유튜브 보고 B까지 딱 듣는 순간 잠이 막 쓸어오더라. 그거 잤어 그냥. 알파벳도 터득하기 힘들더만. 자, 두 분 합의값을 구했습니다. 알파벳 합의값은 3값, 알파벳 고백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감마하고 델타의 값을 더한 녀석의 값은 4고요. 곱한 녀석의 값은 1입니다. 이거 갖다 대입해서 대충 푸세요. 앞에 거 두 개 통분했습니다. 뒤에 거 두 개 통분했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푸도 무방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대입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마이너스 1분의 4여서 마이너스 4고요. 뒤에 건 1분의 4니까 3가? 답은 빵이라고요?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490번으로 갔습니다. 490번 2차 방식의 두 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이 식은 4차식입니다. 아이고야, 망했네. 요건 분명 2차식인데, 여기는 건 4차식을 주고 주자리야. 짜증나. 짜증나.
그럼 차수를 낮추는 게 우리의 최대 목표겠다. 여기는 4차인 녀석의 이거를 2차인 걸로 만들어야지 나는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자, 그래서 먼저 이걸 시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근거하기 소한계에 따르면 두근의 합의값은 알고 있고 두근의 고백값도 알고 있지만 때때로 차수의 값이 높은 문제를 마주치면 근이라고 하는 건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내용을 이용해서 식을 더 세울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값은 빵인 거 알고 있고요.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1값도 빵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에 관련된 식들은 베타에 관련된 것들과 똑같은 식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베타는 안 쓰겠습니다. 알파의 제곱을 곱했습니다. 알파의 제곱을 곱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된 거 맞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까지 있어야지 난 써먹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건 마이너스 6알파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을 만들 생각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3알파를 다 곱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알파를 곱했더니 9알파의 제곱 플러스 3알파인가? 이게 또 빵인가? 나 지금 여기다가 처음엔 알파의 제곱 곱했고 마이너스 3알파 곱했는데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지금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6알파 세제곱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9알파의 제곱이 있으니까 9알파의 제곱이 나오려면은 알파 제곱이 있어야 되겠구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값은 빵이었죠. 이거 3개를 더하려고요. 빵빵빵 더하면 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6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9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남나? 그러니까 이 값은 1이란 얘기지. 그게 여기 써있는 것 같은데? 맞나? 맞죠? 난 맞게 봤죠? 그럼 이 값이 루트 3알파 플러스 1인 거네? 네. 그럼 문제가 구하라는 녀석은 앞에 건 루트 3알파 플러스 1, 뒤에 거는 빼기 루트 3베타 플러스 1일 것 같아요? 알파, 베타 똑같은 식을 가질 테니까. 네. 이걸 제곱한 녀석의 값이 필요합니다. 제곱했더니 3알파 플러스 1 플러스 3베타 플러스 1 각각 제곱해서 더했습니다. 그 다음이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알파 플러스 1 3베타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는지는 검토해야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으려면 둘 다 음수인 경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음수가 되면 앞에 마이너스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말 이해 안 됐죠? 됐어? 네. 그 부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3알파 플러스 1이라는 녀석과 3베타 플러스 1의 값을 부호가 둘 다 모두 음수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거든? 음수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나? 이렇게 할 수 있나? 더한 녀석의 값은 3, 곱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는데 아이씨, 근해 공식 확인해보자. 아! x의 제곱이 3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3알파 플러스 1이 x의 제곱인 거네? 그럼 이 녀석의 값은 다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과 똑같은 거네? 오, 그럼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거잖아. 첫 번째 거는 그냥 루트 알파의 제곱 빼기 루트 베타의 제곱인 거네. 이제 알파 베타의 부호가 조사하는 거 중요한 것 같은데? 루트 제곱의 값은 절대값이니까? 근데 한 녀석의 값은 양수, 한 녀석의 값 음수인 건가? 더해서 양수고 곱해서 음수기 때문에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인데 그냥 가정해 버리려고. 나 이렇다고 하려고 그냥. 된 거 맞아요? 그러면은 이걸 쓸 때 알파의 값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써야 될 것 같고 베타의 값은 양수니까 그냥 나가나? 근데 이걸 제곱하게 되면은 어차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답은 9가 되겠네요. 이해됐을까?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저 500번. 500번으로 갔습니다. 500번보다 앞에는 없어요. 500번으로 갔습니다. 500번이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의 두분의 값 알파 베타입니다. 밑에 녀석의 값 6이라고 한다면 모든 a의 값들 합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분의 합의 값이 마이너스 2 절대값 a 플러스 1이고요. 두분의 고백값이 a라고요. 이것만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첫 번째 거는 두 개 곱한 건가? 네. 그래서 마이너스 2a 절대값 a 플러스 a고요. 이거는 합의값을 제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 다음 합액값을 한 번만 더 더하라고. 그 값이 6이 되는 a의 값을 싹 다 구하세요. 절대값 a를 가지고 있으니까 범위를 쪼개야 되는 거 아닌가? a의 값이 0보다 큰 같을 때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로 쪼갰습니다. a 값이 0보다 큰 같으면 첫 번째 건 절대값은 그냥 a죠? 그럼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a. 이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을 제곱했으니까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 방정식 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2a제곱 마이너스 7a인가? 그 다음 상수값이 마이너스 4인가? 네. 내 눈이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건가요? 예. 따라서 a의 값은 두 가지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4가 있나요? 네. 0보다 큰 같은 것 중에 답을 찾기 때문에 4는 답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a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다 마이너스 달아야 되죠. 마이너스 달아서 이거 마이너스 달아야 되니까 2a제곱. a는 그대로 이 녀석은 플러스 2a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a는 그대로 부호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 귀찮아서 못하겠다. 6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a 마이너스 3가? 인수분해가 돼 이게? 5가 어떻게 나와? 나오나? a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하고 2분의 1하고 음수를 선택하라고 두 개 합의값이 필요합니다. 3분의 8인가?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저는 508번. 508번보다 앞에는 없습니다. 508번으로 갔습니다. 508번이 첫 번째 2차 방식의 두 개의 근해값이 마이너스제곱 알파, 두 번째 건 3하고 베타의 값이 두 개의 근입니다. 근데 문제는 알파하고 베타의 값이 두 개의 근이 되는 녀석에 대해서 PQ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PQ의 값을 더하라고 얘기하는데 P의 값이 누구야? 두 군의 합의 값이 마이너스 P죠. 두 군의 고백 값이 Q죠. 그러니까 P의 값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고백 값은 알파 베타라고요. 이 값을 궁금해하는 거죠. 네. 그런데 원래 알고 있던 녀석의 값은 연립방식을 좀 풀어야 되는 모양이다. 마이너스 1과 알파의 값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1과 알파의 값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b, 3하고 베타의 값을 더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고요. 3하고 베타의 값을 곱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a인가? 연립방식 풀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연립방식 언제 풀고 있어요, 이거를? 알파 베타가 필요한 거지? 알파 베타가 필요한데 여기서 a의 값이 누구야? a의 값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이고 여기서 b의 값은 또 누구야? b의 값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5. 여기서 b의 값은 알파. 여기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베타인가? 10번씩 풀어서 구해야 되겠네. b의 값을 똑같다 놨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5인가? 그 다음 이거 두 개가 똑같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3베타의 값이 3? 두 개를 더할까? 마이너스 2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베타의 값은 1입니다. 베타 1이었으니까 알파의 값은 6인가? 잘못됐는데? 알파의 값 6이고 베타의 값 1이면은 더해서 7, 뭐가 틀렸어? 더했더니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2. 베타는 1. 베타한테 1 되면 알파는 마이너스 4. 내 눈이 미쳤나? 너무 성의 없이 계산했나? 맞는데? 베타의 값은 1인데? 베타인데 왜 알파가 다르게 나와? 무섭다. 다시 한 번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데 1차 열방식 못 푸냐 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 이항했더니 알파 마이너스 3베타는 3. 두 식을 빼야 되지. 뭔 짓거리 한 거야.
뺐더니 4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8,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2,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3. 그때 두 녀석의 값을 대입하세요. 앞에 건 대입했더니 5, 뒤에 건 6인가요? 답이 11. 사수밖에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몇 번인가요? 2시랑 513번. 맞게 들은 거죠? 513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야. 시험에 잘 나와. 시험에 잘 나오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지금 하는 말을 잘 듣고 똑같이 따라서 해야 돼. 다른 분들도 선생님 생각에는 선생님처럼 안 풀었을 것 같아요. fx가 0이 되는 거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이야기는 이 x의 값이 알파 베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파를 대입하거나 베타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게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드신 거 맞죠? 예. 베타를 대입한 것도 성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거는 x가 근입니다. 여기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거는 x가 근입니다. 이 x가. 그런데 우리는 괄호 속에 들어있는 값이 알파가 돼야지만 등호가 성립합니다. 괄호 속에 들어있는 값이 알파가 돼야지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러한 x의 값을 구할 겁니다. 3을 이항하고 4로 나누게 할 겁니다. 베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두 녀석의 합의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합의값은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인가요? 근데 두 분의 합의값이 6이라면서요. 6 대입했습니다. 그럼 4분의 10이어서 3인가요? 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의 두 분의 고백값이 필요합니다. 근이라고 하는 건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괄호 속에 알파가 있어야지 빵입니다. 베타 있어도 빵입니다. 이 식이 성립하는 식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근이라는 녀석의 정체는 이 x의 값이 근입니다. 그 x가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괄호 속에 들어있는 녀석의 값은 알파나 베타여야 됩니다.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게 알파나 베타여야지 등호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x라는 녀석의 값은 1을 이항하고 3로 나누겠더니 요겁니다. 베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개의 고백값이 필요합니다. 두 개의 고백값을 구했습니다. 거기다 두 개 값 대입하려고 합니다. 합의값은 5라고 얘기했고요. 고백값은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나? 맞게 대입했죠? 네. 거꾸로 대입했다. 고백값이 마이너스 2, 합의값이 5라고 얘기했죠? 네. 그럼 이게 몇이야? 선생님 생각엔 민찬이하고 현주하고 이렇게 안 풀었을 것 같아요. 맞죠? 이게 더 편하죠? 네, 꼭 이 방법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하지만 시험 보기 직전에 이렇게 안 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쌍욕해. 이 병신들 더 쉬운 거 알려줬잖아. 왜냐면 자기가 풀던 대로 습관적으로 푸는 경향이 있거든, 애들은.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523번으로 갔습니다. 523번에 이것도 시험에 꼭 출제되는 문제야. 방금 전에 했던 유형 있잖아. 지금 했던 513번 유형. 그것도 시험에 꼭 출제하는 문제 유형이거든. 근데 이 문제 알파 대입하면 베타가 나오고 베타 대입하면 알파가 나오는 거는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쌤은 엄청 싫어하는 게 하나 있거든.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라는 문자가 있는 식이 나와야 되고 베타를 대입하면 베타가 들어있는 식이 나와야 돼. 그런데 이 그지 같은 게 알파를 대입했는데 알파는 없고 베타가 나온대. 베타를 대입했는데 베타가 없고 알파가 나온대. 그런 녀석은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가 나와야 되고 베타를 대입하면 베타에 관련된 식이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이걸 알파에 대한 걸로 바꾸려고 하고 이걸 베타에 대한 걸로 바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 알파 대입하면 알파에 관련된 거, 베타 대입하면 베타에 관련된 게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뭘 하려고 하냐면 두 분의 합의값을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합의값이 누구죠? 네, 두 분의 합의값 1인가? 그럼 우리는 베타라고 하는 것 대신에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을 집어넣을 수 있고 알파라고 하는 것 대신에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녀석은
P 알파의 값은 알파의 값을 집으면 베타라고 하는데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라는 얘기네. 마찬가지 베타의 값을 집어넣은 게 알파라고 돼 있지만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인 거지.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 표현은 px라고 한 녀석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똑같다고 놓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네. 여기도 알파 베타 대입한 게 등호가 성립했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네모친 식과 요 식은 같은 식이네. 요거도 그냥 같은 식이라는 얘기잖아. 이것도 그냥 알파 베타, 저것도 그냥 알파 베타니까.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두 녀석은 같은 식인데 px는 최고차계수 1이라며. 이 px의 값은 최고차계수 1이라며.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값이 빵이라는 녀석의 근과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빵이라는 녀석의 근은 똑같은 근이지. 꼴랑 식에 두 개밖에 두 배 했으니까. 실수배는 최고차계수가 2로 바뀌면 최고차계수만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항에 다 2를 곱해야지 똑같은 식인 거죠. 자, 그러면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의 바램은 px 요 2항해 주려고 p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빵이라는 녀석의 근이 알파 베타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근도 알파 베타 두 식은 같은 식이어야 돼. 다만 얘가 최고차계수가 1인 거죠. 그럼 두 식이 똑같으려면 어떻게 하면 똑같은 거야? 여기 위에 거한테 2배 해야지 똑같은 거지. 그래서 2px 플러스 2x 마이너스 2의 값이 요거라고 이항했습니다. 2px라는 녀석의 정체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인가? 그럼 px라는 녀석의 정체가 요게 px네. 이해된 거 맞나요? 이 문제는 좀 어려워.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53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없어요. 532번으로 갔습니다. 진도 나갈 수 있겠지? 시단계까지 풀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해야 될 게 평행이동, 대칭이동밖에 없거든, 오늘.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 풀이 덜한 거 있냐? 시단계? 다 했습니다. 네. 2차 방정식의 한근이 z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z의 값에 대해서 n승한 거랑 1 플러스 z의 2n승한 녀석의 값을 곱해서 양의 실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n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요 값이 누군지부터 구해야 되겠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든다. 써있는 거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써있거든? 근데 이 녀석의 양변에 x-를 곱하게 되면은 0한테 x-를 곱하면 어차피 0일 거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세제곱 마이너스 네, 곱셈 공식 때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된 거네? 된 거 맞아요? 예. 그러면 이 방정식은 근이 2개잖아. 네. 이 방정식은 근이 3개잖아. 네. 이건 x-를 없던 걸 추가해서 근이 하나 넣은 거지. 그러면은 이거의 근이 선생님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거의 근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거의 근의 값은 2라고 알파하고 베타인 거죠. 그런데 알파나 베타의 값은 여기다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할 거고 알파 베타의 값은 여기다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는 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알파의 3승의 값은 1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네. 근데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라 누구라고? z라고? 그럼 z에 대해서 이게 성립할 거 아니야. z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의 값은 빵이기도 하고 z의 3승의 값은 1이기도 한 거네. z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안 푼다고 한다면 근의 공식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의 공식 적용했더니 근이 누군데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삼승한 녀석의 값이 부호 바꿔서 1인 거 알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알고 있는 건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해된 거 맞죠?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 녀석의 값을 거듭적으로 해서 양의 실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z의 값엔 1을 더한 녀석의 값 이게 제일 궁금한 거네. 2분의 마이너스 1이었는데 2분의 1을 더하는 거잖아. 그럼 이 녀석의 값은 이렇게 되는 거네. z라는 녀석의 값이 요 녀석이었을 때 1을 더한 녀석의 값은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밑에 건 삼승하면 1이 되는 거고 위에 건 삼승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 안 해온 애들은 엄청 불리해. 시험 볼 때. 우리는 외우고 있으니까 시험 볼 때 유리해. z의 n승과 1 플러스 z의 2n승의 값이 필요합니다. 아이고야. 그럼 이거 제곱해야 되는 건가? 위에 거? 지금 z의 n승 곱하기 1 플러스 z의 제곱에 n승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1 플러스 z의 값을 이걸 제곱하려고. 된 거 맞죠? 근데 오른쪽을 제곱하려니까 좀 귀찮아서 왼쪽 거 한번 제곱해볼까? 쌤이 z 플러스 1의 값을 제곱하게 되면은 z의 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이잖아. 네. 근데 z의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 아니야?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그 z제곱 대신에 대입하면 뭐가 남는데? 그러네. 이거 제곱한 게 자체가 그냥 이 z인 거네? 네. 된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앞에 거 zn승이고 뒤에 것도 zn승인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z의 제곱의 n승인가? 네. 근데 z의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이라네. 네. 그것도 확인해보자. 이거를 부호 바꾼 게 마이너스 z잖아. 네. 2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가 요게 지금 마이너스 z지. 거기서 1을 빼볼까? 2분의 1을 더하는 거잖아. 2분의 1을 빼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럼 이 녀석이 다시 이거 아니야? 이게 다시 z인가? 맞아요? 내가 뭔 짓거리 한 거야? z의 제곱을 구했지? 제곱이 N인데. 내가 지금 이 z의 값을 이제 미쳤군. z 플러스 1에 정신줄 났다. 정신줄 났다. 미쳤다. 나 지금 z의 제곱 걸고 있었는데. 나 z의 제곱도 다시 해요. z의 제곱 이걸 제곱하기 싫어서 z의 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이어서 그거를 계산해 봤는데 마이너스 z의 값이 요거였지. 그거 바꾼 거. 거기서 1을 뺐습니다. 이건가? 이것도 삼승한 게 누구야? 실은 이게 z바인 거 아니? 그럼 z바의 값을 지금 z바의 값을 n번 곱한 녀석의 값이 양의 실수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걸 세 번 곱하면 1이잖아. 세 번 곱한 건 1. n값이 3의 배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3의 배수면 3번 곱해도 1, 6번 곱해도 1. 이 녀석의 값이 1이기 때문에 3번 곱해도 1, 6번 곱해도 1, 9번 곱해도 1. 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n값은 3의 배수. 3의 배수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네, 답이 16개네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539, 3. 모의고사 기출문제라고 얘기했고 세로 길이 값 2, 가로 길이 값은 4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사각형 ABCD에서 대각선 BD 위에 한 점을 잡고 O를 잡고 내변에 수선발을 내렸습니다. 수선발이 PQR했습니다. 그랬을 때 APOS라는 위에 왼쪽 위 사각형, OQCR이라는 오른쪽 밑에 있는 사각형의 합이 3이라고 합니다. AP 길이가 PB보다 짧습니다. 그때 AP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야, 여기 길이를 뭐라고 할까?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A라고 PQRS라고 하자. 여기 길이의 값을 S, 여기 길이의 값을 P,
여기 길이의 값을 Q, 여기 길이 값을 R, PQRS라고 성분의 길이를 잡을게요. 5에서부터 각 꼭점까지, 저 점까지 길이를 소문자 PQRS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AP 길이인 S값을 구하라고 한 거죠. 맞나? 네. 근데 넓이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했다고? 3을 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세워? 이게 3이라고? 근데 문자 너무 많잖아. 문자 너무 많아서 문자를 줄이려면 선분의 1이야 2하고 4인 거 써먹어야 되겠네. 근데 또 써먹을 만한 게 뭐가 있지? 넓이 합의값이 3인 거 말고도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무튼 지금 S하고 Q의 값을 더한 길이가 2, P하고 R의 값을 더한 길이가 4. 근데 여기서 문자는 4개, 식이 3개면 안 풀려요. 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식 하나를 뭘로 세우지? 전체 넓이가 몇이야? 8이요. 전체 넓이는 8이야? 전체 넓이가 8이면 여기 넓이 몇이 나와야 돼? 여기 넓이 5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 넓이는 뭔데? 이거 5가 나와야 돼? 뭐 대충 식은 4개 나왔으니까 열받아보면 나오지 않을까? 난 S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 식 같은 경우에 바꿔주면은 S라는 녀석의 Q의 값이 마이너스 S 플러스 2? 문자를 뭘로 풀까? S하고 R로 풀까? S하고 R로 풀어볼게. S하고 R로 풀어야 되니까 P의 값은 4 마이너스 R인가? 그 다음이 Q의 값이 2 마이너스 S? 정리해보자. 4S, 정리도 못하겠네. 4S 마이너스 RS 플러스 2R 마이너스 RS 3? 마지막 식도 바꿔보자. P값 대신에 뭘 대입해야 되냐? P값 대신에 4 마이너스 R, Q값 대신에 2 마이너스 S, RS 맞나? 전개해봤더니 8 똑같은 식일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건 왜 그럴까 내가? 마이너스 2R 4S RS 느낌이 싸하다. 다른 거야? 4S 플러스 2R 마이너스 2RS의 값이 3. 이 녀석은 똑같은 식 같은데? 부호만 그리고 이항해주면 똑같은 거 아니야? 부호만 들으면 그지? 아이씨, 이거 쓸모없다. 다른 식 찾아야 된다. 다른 식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중학교 3학년 때 피타고라스 배울 때 뭔가 배운 것 같은데? 피타고라스 정리 배울 때 뭐 있지 않았나 이런 거? 그건 중학생들이 잘하는데 이거는. 뭐 곱하기 뭐는 뭐 곱하기 뭐 아니면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은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뭐 그런 성질이 하나 있는데 안 보인다. 딱 보이면 바로 풀고 넘어가는데 직사각형에서
추가일수성 기대해서 성립하는 성질이 뭐가 있지? 뭐가 똑같다고 하는 등식이 하나 필요해. 보인다. 뭐야? 넓이의 고백값이 똑같다. 넓이의 고백값이 똑같다. 여기 넓이의 합을 알지 지금? 합이 3이었지? 네. 이 넓이 두 개를 곱하면 PQR이 쓰지. 네. PS 곱하기 QR이니까. 네. 여기 넓이의 값의 곱이 여기 넓이의 곱이랑 똑같은 거지. 얘도 PQR이 쓰지. 네. 그거 좀 식을 세울 수 있나? 여기가 SR 2-S 4-R 넓이의 곱이 똑같다. 아이씨, 곱이 똑같다고 해봤자 똑같은 식 아니야? 그냥 4개 문자의 곱이니까. 다른 거. 혹시 안 보여? 도형의 성질 하나 찾아야 돼. 그럼 여기가 R이면 여기는 2분의 1R. S라는 녀석 자체가 2분의 1R. 아이고야,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였는데 삽질하고 있었네. R이라는 것 대신에 ES만 대입하면 끝나겠네요. R 대신에 ES 값 대입하고 있습니다. ES 값 대입했더니 8S, ES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S 제곱. 그러면 4S 제곱 플러스 8S 8? 마이너스 어떻게 만들어? 아, 이거지. 그럼 S라는 녀석의 값은 2분의 3 또는 2분의 1인가요? 네. 근데 짧은 거 선택하라면서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거는 535번. 535번은 n값이 정수였을 때 2차 방식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의 개수의 값을 f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 개수가 두 개, 판별식이 0이었을 때는 실근 개수는 한 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 개수는 반 개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조사할 생각입니다. 판별식을 조사했고요. 1-n-1인가? 네. 그 판별식의 값은 2-n인 판별식이고요. 처음에 0을 집어넣었더니 양수? 2를 집어넣어도 양수. 그럼 이거는 2, 두 개. 2를 집어넣었더니 빵, 중근 한 개. 3을 집어넣으면 음수니까 빵 개. 답은 5가 답이네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실수했다. 다 틀리겠다. 다 틀렸습니다. 여기서 2차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잘못한 거는 요걸 잘못했습니다. n값 1이면 1대입했습니다. 지워지나요? 그러면 판별식 가지고 근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1차 방정식 근이 2분의 1로 한 개인가요? 네, 여기 함정이 파져가지고 지금 뒤에는 시단계 있나봐요. 답은 4가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풀어야 될 거는 537번. 537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에 있는 다항식 px에 대해서 등식을 만족한다면 p한테 1대2번 값이 필요합니다. 어이구야.
A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px라는 식도 누군지 모르는데 우변값이 2차식이니까 px의 값은 1차식은 확실하겠다. 네. 근데 그 1차식의 값이 누군지 모르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고 하니까 가정하고 대입해서 상등식 문제를 풀어버리자. px라는 녀석의 정체를 bx 플러스 c라고 놓고서 문제를 풀 계획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놔도 되겠네. 오른쪽에 건 최고참 계수의 값이 뭐니까? 1. 그러니까 이것도 1차식이 최고참 계수는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겠다.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던지 아니면 이렇게 놓고 한번 풀어봐야 되겠네. 네. 그러면 첫 번째 x 플러스 b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런 녀석이라고 한다면 이걸 만족하는 a, b 값을 구해봅시다. 아이구야. 함 나와. 손이 안 가. 잽싸게 x의 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 플러스 2bx 플러스 4b 플러스 4x 선생님 두 개 곱해서 2배 했습니다. 곱셈고기 사용했고요. 오른쪽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4인가요? 네. 1차항계수가 2b 플러스 4의 값이 1차항계수. 오른쪽 1차항계수는 마이너스 3a. 상수항의 값이 b제곱 플러스 4 플러스 4b? 2a제곱 플러스 4가 상수항입니다. 어이구야. 이게 b 플러스 2의 제곱인가? 네. b 플러스 2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a인가요? b 플러스 2의 값을 제곱했습니다. 4분의 9a제곱 2a제곱 플러스 4 이항했더니 a제곱은 16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 a가 4라면 b의 값이 누가 되는 거야? a한테 4 대입했더니 b의 값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인가? 그 다음 녀석은 a의 값이 마이너스 4라면 a가 마이너스 4라면 b의 값은 4? 또 해야 되잖아. 재활용 마이너스 x 플러스 b 플러스 2라면 제곱하기 되면 x제곱 b제곱 4까지는 똑같아.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4b 됐나요? 그럼 내가 뭘 손봐야 돼? 좌변의 1차항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2b 플러스 4 우변의 1차항계수는 마이너스 3a 좌변의 상수항의 값은 b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b 그러면 b-2의 값이 마이너스 1로 나누겠더니 2분의 3a 이게 b-2의 제곱 4분의 9의 제곱 똑같네.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 a한테 4를 대입했더니 b의 값은 8 a한테 마이너스 4를 대입했더니 많기도 하다. 그때 p한테 1을 대입한 값을 다 구하세요. px라는 녀석의 정체가 b의 값이니까 x-8도 있고 x 플러스 4도 있다고? 8이니까 여기다 대입한 거지? 내 말 좀 이해되니? 네. 처음 구했던 거, 나중에 구했던 거.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8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가? 네. 이 4개의 식이 px 값인데 여기다 지금 1 대입하세요.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7 5 7 마이너스 5 합이 빵 나와야 되는데 빵이 아니라고
나중에 또 걸러내라고. 아이씨, 나 다 지웠는데. 이 사태를 어떡하지? 아이씨, 망했다. 아까 여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했나 보다. 아이씨, 어떡하지? 아, 꼬아놨구나, 문제를. 그럼 성실하게 풀어야지, 그러면. 다시. 아이고야, 아이고야. 움직여라, 움직여. 멍청하게. 좀 좌변의 값이 지금 p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니까, 아무튼 1차식, 이것 자체가 1차식을 제곱한 완전 제곱식. 오른쪽을 전개하게 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하니까 우변도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아니,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판별식이 빵 나와야 되지. 그 판별식 값을 계산하자. 판별식 값을 계산했더니 9a제곱 마이너스 8a제곱,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6의 값이 0. 그럼 a의 값은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4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a한테 4를 대입하려고. 얘한테 4 대입하면 누구야? a한테 4 대입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인가? 네. 또는 마이너스 4 대입하려고. 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 그럼 px 플러스 2라는 녀석의 정체가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이던지, 플러스 6. 근데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6도 제곱이 되지. 네. 여기서 이거 두 개 나오지. 네. 이거는 x 플러스 6의 값을 제곱한 거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을 제곱해서 이게 나오지. 아이씨, 그럼 px 4개인데. 근데 아까도 4개 나왔으니까 1 대입하는 것들의 합의값이 당연히 빵이지. 여기서 걸러내세요. 걸러내는 게 뭐지? 아이씨, 아까 같은 문제 또 발생했다. 2를 이항했더니 x-8, 2를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4, x 플러스 4, 아까랑 똑같잖아, 지금. 걸러내세요. 걸으세요. 방식 px, a는 실수. 모든 p의 값들이 너희들 객관식 보기 봐봐. 이거 맞아? 맞아요. 타자가 없는데? 누구를 걸러내? 검산까지 하라고? 아니네. 아까랑 다르네. 1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7, 1 대입하게 되면 3, 1 대입했더니 5, 1 대입했더니 아까는 왜 틀렸지? 맞지? 지금 1 대입한 거. 네. 1 대입한 것들의 합의값은? 마이너스 8. 그러네, 마이너스 8이네. 아까는 분명히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선생님 뭐 산수 실수했나 보다. 지금 완전 제곱식에 착안해서 산수량을 좀 줄였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542번이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 두 분의 값이 알파 베타였을 때 다음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수의 값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1,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A. 근데 이걸 만족한다고 하니까 곱셈 공식에 대입할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인가요? 대입했습니다. 합의값이 지금 1이니까 1 마이너스 3a인가? 그 값이 마이너스 2라고요? a의 값 1인가요? 근데 알파의 n승과 베타의 n승?
지금 이게 방정식이 이렇다는 얘기잖아. 이 방정식의 두분이 알파였다는 얘기죠. 네. 근해공식 적용 한번 해볼까? 근해공식 적용했더니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게 지금 알파 베타? 세 번 곱한 게 누구야? 마이너스 2. 베타도 세 번 곱한 마이너스 1이겠지, 근이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근데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허수면은 0보다 작다는 얘기 못하잖아. 실수가 되니까 0보다 작다는 얘기를 한 거네. 한번 확인해 볼까? 알파의 값을 제곱하거나 베타의 값을 제곱하게 되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의 값을 제곱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 제곱한 게 지금 x의 제곱이니? x의 제곱이 x 마이너스 1인가요? 네. 그럼 1을 빼게 되면 2분의 1을 뺐으니까 이게 지금 제곱한 거네? 된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제곱한 녀석들을 더하게 되면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을 더하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하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인가? 루트 3i 지워지고 제곱한 것도 더해도 실수가 나오긴 하네. 근데 삼승한 것들끼리 더하면 뭐가 돼? 삼승한 것끼리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나? 그것도 음의 실수가 맞네? 근데 4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4승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승의 값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되니? 맞아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 1이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1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도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안 되지. 음수가 되는 녀석의 n이라는 녀석의 값은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음수인가요? 5가 되면 어떻게 되지? 알파의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인가?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건 다시 플러스 1인가? 5면 안 되지. 6이면 어떻게 되지? 알파의 3승과 베타의 3승의 값이 다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6승의 값들은 전부 다 플러스 1인가? 6도 안 되죠. 7은 어떻게 돼? 알파의 6승과 베타의 6승은 1이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고 이것도 1인가? 이게 6번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 지금 확인된 건 어디까지 확인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그 값이 1,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1, 알파의 3승 베타의 3승의 값은 마이너스 2, 4승의 값들은 5승의 값들은 6승의 값, 아이고야. 6승의 값들은 다시 7승의 값은 1이요.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알파 6승의 값 1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맞아? 네. 앞으로 아이고 자꾸 또 알파라고 쓰냐? 이런 반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음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2, 3, 4, 그 다음 6씩 증가한 8, 9, 10, 또 6이 증가한 14, 15, 16 이런 것들일 때 가를 만족할 건데 나를 만족하려면 n값이 2였을 때 만족하나? 2승하고 3승의 값들 더한 녀석이 누구야? 빵 나와? n값이 2면 안 되네? n값이 3승이었을 때 3승하고 4승을 더한 녀석의 값은 빵 나오나? 4면은 빵이 나오니? 네. 4승하고 5승은? 그럼 처음으로 되는 건 4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4가 되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던 건 4 말고 되는 게 또 있다는 얘기잖아. 4 말고 누가 된다고? 이런 숫자들이 된다는 얘기구나. 아무튼 구하는 건 4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문제 그지 같다.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건 몇 번이죠?
54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차 방식에서 두 개 실근의 값이 알파 베타입니다. 근데 가로 세로가 알파 베타였을 때 직각삼각형 ABC 내접한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 길이를 두근으로 한 2차 방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를 t, 요만큼 길이를 t라고 해볼게요. 그럼 넓이의 값이 누구야? 둘레는 누구야? 이게 두 개의 근인 2차 방식을 세우라는 얘기구나.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t의 값을 누군지 알면 두 개의 근이 누군지 알게 되고 두 개의 근이 누군지 알면은 2차 방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t의 값을 알고 싶은데 여기 길이는 t죠? 네. 요만큼의 길이는 알파 마이너 t인가? 조그만 삼각형에 있는 알파 마이너 t라는 녀석과 t의 값이 알파 대 베타의 비율인가? 알파 마이너 t 대 t라는 녀석의 값이 알파 대 베타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내항끼리 곱했더니 알파 t, 외항끼리 곱했더니 그 알파 플러스 베타 t의 값이 알파 베타? 합의 값이 4, 곱의 값이 2. 그럼 t의 값은 2분의 1인가? 2분의 1을 대입했더니 앞에 거 그는 4분의 1. 2분의 1 대입했더니 또 하나의 그는 2. 두 분의 합의 값을 구했습니다. 합의 값은 곱의 값은 여기다 양변 4배 하라고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가 우리가 선 답이네요. 마이너스 9하고 2를 더하라고 했나? 된 거 맞아요? 또 풀어야 될 거는 545번. 근해 공식을 잘못 보는 병신이 있습니다. 이 병신은 근해 공식을 잘못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2차 방식의 두 개의 근을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했습니다. 어이구야. 잘못 적용해서 알파 베타를 구했다고? 치환해가지고 두 근 P하고 Q의 값을 이 잘못된 공식으로 두 근을 구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알파 플러스 4를 대문자 x의 값을 알파 플러스 4를 대문자 x로 치환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4의 값이 P가 나오고 베타 플러스 4의 값이 Q가 나오는 알파 베타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 구한 알파 베타는 이걸 만족합니다. 잘못 구한 알파 베타는 이걸 만족하는데 원래 방정식의 올바른 두 근의 합의값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잘못했다는 얘기야. 잘못 구한 PQ, 잘못 구한 알파 베타입니다. 근해 공식을 뭘 잘못한 거야? 아이구야.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완전 잘못했네? 그럼 얘가 구한 알파 베타의 값이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아이구야. K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이 빵이라고 하는 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에서 근과계수관계를 통해서 PQ를 일단 구했다고? 그럼 얘가 잘못한 것부터 이제 찾아보자. 얘는 두 개의 근을 어떻게 구했다고 지금? 2 곱하기 B, B는 1이죠? A의 값은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제곱 A제곱 마이너스 4BC B의 값이 1, C의 값은 마이너스 8 플러스 32인가? 그럼 얘가 구한 PQ의 값은 이걸 지금 구한 거잖아. 맞죠? PQ의 값은 이 값이고 우리가 지금 대문자 X라는 것 자체가 X 플러스 4여서 X 플러스 4의 값이 PQ인 걸 구했고 X가 지금 알파 베타인 거죠? 그러니까 X가 알파 베타니까 알파는 P-4 베타의 값은 Q-4일 거 아니야. 여기서 4씩 빼야 되겠다. 여기서 이등 맞아요? 그럼 지금은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여기서 4를 뺀 2분의 K-8 플러스 루트 K제곱 32라고 한다면 베타의 값은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2분의 K 마이너스 루트 K제곱 플러스 32에서 8을 뺐다는 얘기 아니야? 이 알파 베타를 구했다는 얘기구만.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걸 전개하게 되면 이건 잘못 구했을 때 알파 베타 플러스 5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5 마이너스 2 이게 성립한다며. 여기서 두 분의 합의값을 구해보자. 두 개를 더했더니 k-8인가? 된 거 맞아요? 아, 네. 두 개를 곱했습니다. 곱하게 되면 4분의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네. 이 값이 4분의 k제곱은 지워지고 마이너스 16k 64 빼기 32 4로 나누겠습니다. 이걸 대입하겠습니다.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고백값이 마이너스 4k 플러스 8 합의값한테 5 뺐습니다. 5k 마이너스 40 이게 등호가 성립합니다. k의 값이 남을 거고요. 마이너스 30이니까 9가 되나? 된 거 맞아요? k 값이 9인 건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풀려고 하는 거는 9 곱하기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8의 값이 빵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 올바른 두 분의 합의값이 필요합니다. 뭐 전개해서 구해도 될 것 같은데 인수분 해봅시다. 9하고 1하고 8하고 1하고 마이너스는 여긴가요? 그러면은 9x 플러스 4 마이너스 8 x 플러스 4 플러스 1 지금 이된 거 맞아요? x 플러스 4를 한 문자로 놓고 선생님 취향 안 하고 풀었습니다. 그럼 얘가 9x 마이너스 9x 플러스 28 얘가 x 플러스 5 근데 문제 요구한 건 두 분의 합이라고 앞에 게 마이너스 9분의 28 뒤에 게 마이너스 5 두 분의 합의값이 누구야? 73. 요게 답이네요. 이해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저 546. 546번이 아까 했던 그 문제랑 똑같습니다. 알파를 대입했는데 아까 알파 대입했는데 베타 나오고 베타 대입했는데 알파 나오는 문제 있었죠? 네. 그거랑 비슷한 문제인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2차를 대입했는데 1차가 나오고 2차를 대입했는데 1차가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은 알파라고 하는 거는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빵이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의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앞에 써있는 녀석의 값을 바꿔 쓰게 되면은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4알파입니다. 그럼 베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타도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의 값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베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식은 우리한테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값이 마이너스 4x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 위에 게 두 개가 성립했던 거네 대입한 게. 그럼 이거의 근도 알파 베타 이거의 근도 알파 베타 fx의 값은 최고차함계수 1이라면서요. 그럼 똑같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왼쪽의 녀석의 값을 식을 세우려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p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q 내가 지금 f한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이 식이 지금 이 네모랑 똑같다고요? 전개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p 플러스 q 내림처럼 정리하려고요. x의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px 플러스 1 플러스 q 빼기 p의 값이 빵인데요.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입니다. 그럼 p의 값이 5인가? p가 5가 되면은 q의 값은 q도 5인가? 그러니까 답은 10이 답이네요. 아까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또 풀어야 될 문제는 547번 문제는 개념센에서 안 풀었었구나. 개념센에서 이 문제가 없었나? 한 허근의 값이 알파라고 합니다. 실수 p의 값을 개수로 갖습니다. 이건 개수의 값이 모두 실수입니다.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허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허근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허수라고 인식하려고 합니다. 알파는 허수입니다.
i가 들어있는 숫자입니다. 그 알파의 값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P알파 근이니까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할 건데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모든 P의 값을 다 구해서 곱하고 싶습니다. 근데 알파가 누군지 모르는데 알파의 3승의 값이 실수라고 얘기했네. 알파의 3승이 실수라고. 알파의 3승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알파의 3승이 필요하니까 알파의 제곱의 값이 P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의 값이 알파의 제곱이죠. 그런데 양변에 알파를 곱하면 알파의 3승이 나오네? 이게 등호가 성립하겠죠? 근데 알파의 제곱 대신에 다시 대입하려고 하거든? P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의 값을 알파 제곱 대신에 대입했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나 그냥 대입밖에 안 했는데? 전개하고 있습니다. P제곱 알파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P알파 마이너스 3알파고요. 근데 이 알파의 3승은 실수라면서요. 오른쪽엔 이것도 실수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 중에서 알파가 없는 녀석은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의 값 알파가 없지. 이거는 P의 값이 실수였기 때문에 이거 하면 실수네. 근데 나머지 것들이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알파를 가지고 있니? 네. 나는 실수가 나오려면은 이건 실수고 이건 허수지. 네. 알파가 i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알파가 허수기 때문에 너 꺼져. 너만 꺼지면 좋겠어. 그러려면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의 값이 빵이어야 되나요? 여기서 두 분의 고백값을 구하세요. 이거는 학습을 통해서 터득하는 거야. 이거는 배운다고 머릿속에 기억이 남지 않거든? 여러 차례 틀리고 또 풀어주고 틀리고 또 풀어주면은 시험에서 맞출 겁니다. 자, 그러면 풀이 다 끝난 거죠? 자, 이제 공통수학 2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공통수학 2의 도형의 이동 파트가 남은 시간 동안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 13분밖에 안 남았어?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영어 수업 있다고? 응. 너는 영어 수업이 없다고? 오늘은 아니라고? 네. 아이는 스케줄 없어. 영어 선생님이 늦게 오면 싫어하냐? 영어가 남자야? 잘생겼어? 그럼 무시해 그냥. 수학 선생님도 잘생겼다 그래. 거짓말 할 수 없다고? 자, 딱 두 가지를 공부할 건데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상이죠.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등호가 사용된 식입니다. 도형은 식입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 y는 fx, x를 대입하면 y가 나오는 건 양함수 x, y를 대입하면 빵이 나오는 함수를 음함수, 양함수, 음함수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긴 한데 아무튼 이것들은 등호를 사용한 식이죠. 그러니까 이건 도형입니다. 이걸 이동시킬 때와 이걸 이동시킬 때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거든. 그걸 연습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원점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움직이면 점이 뭐가 되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값이 4라고 하는 원이 있습니다. 이건 중심이 원점인가? 네. 이건 도형이지. 네. 등호가 사용됐으니까. 도형의 이동을 해가지고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 2만큼 이동하면 중심이 3,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식은 뭐라고 세워야 돼? 이래야지 3,2가 중심인가요?
반지름 똑같겠죠. 평행이동 아무리 해봤자 반지름 달라지지 않죠. 네. 지금 설명한 녀석은 평행이동입니다. X축 방향의 이동, Y축 방향의 이동. 이걸 평행이동이라고 할 건데, 점이라고 하는 거는 X축 방향으로 n만큼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움직이면 있는 숫자 그대로 더해줄 겁니다. 이건 점의 이동입니다. 하지만 도형의 이동이라고 한다면 y는 fx라고 하는 도형이 있다고 한다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 n만큼 이동했을 때는 방금 x값 대신에 3이 있을 때 x-3을 대입했고 y값 대신에 y-2를 대입했습니다. 처음 기억할 때 x 대신에 -3을 대입했어요. y 대신에 -1을 대입했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망합니다. x 대신에 x-3을 대입했고요. y 대신에 y-2를 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이동하게 되면 y값 대신에는 y-n을 대입하면 되고 x값 대신에 x-m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fx, y는 0이라는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x값 대신에 x-m을 y값 대신에 y-n을 대입하면 됩니다.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은 다릅니다. 평행 이동은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다른데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녀석은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똑같습니다. 지금은 대칭 이동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점의 좌표가 A, B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A, B라는 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X축 대칭하게 되면 점이 뭐가 될까요? 네, 여기 있던 점이 일로 왔으니까 Y값이 음수가 되겠죠? X축 대칭하면 Y의 보가 바뀝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될까요? Y축 대칭하면 X의 보가 바뀝니다. 원점 대칭하면 뭐가 될까? 네,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보가 바뀌겠네? 내가 지금 긋는 선은 Y는 X라고 하는 선을 그렸습니다. Y는 X라고 하는 선에 대해서 A, B라는 점의 좌표를 대칭하면 뭐가 될까요? 이 삼각형이 A, B라고 하는 점에 대한 삼각형이면 이 삼각형은 대칭해서 똑같은 삼각형일 거 아니야. 여기 길이가 A면 여기가 A일 거고 여기가 B면은 여기가 B겠죠? 네, 이 점은 XY 좌표를 바꾸겠네요. Y는 X에 대칭했을 때는 두 개의 순서를 바꿨을 겁니다. Y는 X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Y는 X라는 선이 있으면 이 점을 A, B라는 점을 이 선한테 대칭했더니 이 점이 뭐가 될까? 지금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삼각형이 똑같은 삼각형이겠죠? 네. 그럼 여기가 지금 A지만 여기는 -A일 거고 여기가 B지만 여기는 -B가 되는 건가? 그래서 -B, -A가 될 것 같습니다. Y는 X에 대칭할 때는 두 개 순서만 바꾸는 게 아니라 부호도 바꿔주는 거군요. 이건 점의 이동이었습니다. 도형의 이동을 설명하겠습니다. Y는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도형입니다. 등호가 있습니다. 처음에 x축 대칭할 거고요. y축 대칭할 거고요. 원점 대칭할 거고요. y는 x 대칭할 거고 y는 -x 대칭하겠습니다. 처음에 x축 대칭하면 뭐가 바뀐다고요? y의 보호가 바뀐다고요? y축 대칭하면 누구의 보호가 바뀌죠? 원점 대칭하면 뭐가 바뀐다고요? 둘 다 보호가 바뀐다고요? y는 x 대칭하면은 xy 위치가 바뀌어? y는 -x 대칭하면은 네, 위치랑 보호가 다 바뀌어요? 이해된 거 맞죠? 그런데 함수는 꼭 이런 형태만 있지 않습니다. 함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x축 대칭하면은 y의 보호를 바꾸세요. y축 대칭하면 x의 보호를 바꾸세요.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보호 바꾸세요. y는 x 대칭하면은 위치를 바꾸세요. y는 -x 대칭하면은 위치도 바꾸고 보호도 바꾸세요. 대칭 이동은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방법이 똑같습니다. 평의 이동만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에 대한 연습이 이 챕터입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금방 끝나는데 시간을 보통 6분? 6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지우는데 시간이 소요되니까 지우는데 시간 쓰지 말자.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한 점의 이동이죠.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5만큼 옮겼습니다. 그럼 이 점이 이렇게 옮겨진다고 하거든? 그럼 A가 누구였죠? B의 값은 누가 될까요? 이 정도는 이해할 것 같은데? 6,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4, 에 옮겨졌습니다. X축방향 얼마큼 옮겼어요? Y축방향으로? 두 칸 이만큼 줄었고 1만큼 증가했으니까요. 이 점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3,2가 뭘로 바뀌는데? 도형의 평이동입니다. 다음에 점의 좌표를 평이동하는 이동에 의해서 직선이 옮겨집니다. 그때 A, B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녀석이 X축방향으로 얼마큼 옮겼죠? Y축방향으로? 그럼 여기다 X값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도형의 이동이니까 X 플러스 4를 대입해야 돼? Y값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이거 전기해서 똑같다고 놓고 A, B 구하세요. 전기했습니다. X 플러스 AY, A가 누구야? A가 5인가? A한테 5 대입할게요. 지금부터 5 대입했더니 4 빼기 30 플러스 B? 이 값이 누구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2? 이게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14가 있어야 되나? 뭔가 느낌이 싸한데? 맞나 모르겠다. 맞아? 아, 플러스 14? 14면은 10이 나온 거 맞아? 마이너스 12?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에는 이동에 의해서 원이 평이동할 겁니다. 그때 A, B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이동은 X축방향 얼마큼 옮겼죠? 이건 점의 이동이니까 X축방향 2만큼 옮겼고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이죠? 근데 이거 완전제곱식 만들려고요. X-2의 완전제곱식이다. Y 플러스 1의 완전제곱식인가? 없던 숫자 5가 들어갔나요? A는 2항했고 5를 더했습니다. 근데 반지름 평이동에도 반지름은 똑같을 거 아니야. 따라서 A의 값은 2가 되겠네요? 근데 중심점 좌표를 가지고 풀자.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죠. 이 중심을 평이동했습니다. 중심이 뭐로 바뀌어야 돼? 맞아요? 그럼 중심이 이렇게 되면 B가 누구란 얘기야? 대칭 이동을 왔습니다. 다음에 어떤 점의 좌표를 대칭 이동한 다음에 거리의 값을 측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K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X축 대칭한 Q점이 누굴까? Y의 보로 바꿔요? 그 다음에 Y축 대칭한 R점 좌표는 누구예요? 네, X의 보로 바꿨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X의 값은 8칸 차이 납니다. Y 좌표는 2K만큼 떨어져 있나? 마이너스 8하고 2K를 제곱했습니다. 그 값이 4루트 오면 루트 80인가? 그럼 K제곱이 4예요? K값은 양수값을 선택하래요. 끝낼 수 있을 것 같죠? 다음에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4,4를 지납니다. Y축 대칭은 누구를 바꾸라고요? X의 보호를 바꿨습니다. 4,4를 지납니다. K보라고 합니다. 4라고 하는 게 8 플러스 K입니다. K값은 마이너스 4인가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원이 있습니다. 중심점 좌표는 0,2입니다. 반지름의 길이의 값 1인가? 점의 이동을 가지고 생각하려고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고요. 그럼 중심이 뭐가 되지? 두 개의 순서를 바꿔야 되니까 Y는 X라서 그럼 중심은 2,0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중심점 좌표 2,0이 직선 위에 있다고? 그 2,0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야 돼? 그럼 빵의 값이 2A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빵이에요? 지금 아예 이해되는 거 맞니? 다음에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을 평이동하세요. 평이동한 다음에 Y는 X 대칭이동도 하세요. 그럼 4,3을 지나면 딱 N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평이동하라고 합니다. Y 대신에 뭐 대입해요?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해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요. 직선 만들었습니다. 그 녀석을 무슨 대칭하라고? Y는 X 대칭하라고? 그래서 XY 바꿔 쓰겠습니다.
여기다 숫자만 대입하세요. 4,3 대입했습니다. 4,3 대입했더니 이건가? n값은 2예요? 중요한 게 하나 있네. 시간 없는데. 아까 2,000원씩 더 빨리 풀걸. 말 더 빨리 했었어야 되네. 시간 약간만 오버할게요.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요. 좋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건 좀 어려워. 근데 이해돼. 이해는 되고 기억을 못해. 이건 해마다 모든 애들이 있는 일이야. 너희만 그런 거 아니야? 애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점이 x, y라는 점이 있거든? x, y라는 점을 쓰면 x는 a라고 하는 선한테 대칭하려고 해. x, y라는 점의 좌표를 x는 a한테 대칭하는 점의 좌표를 이 점을 알고 싶거든? 근데 두 점 y좌표는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x좌표하고 이 x좌표가 평균값이 a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평균값이 a가 나온다는 말은 여기 들어갈 숫자와 x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게 a가 나와야 되는 거지? 2분의 x 더하기 밑줄의 값이 a가 나와야 되는 거지. 네. 그럼 밑줄에 들어갈 요소의 값은 2배 준 다음에 x만 2하면 되나? 그래서 2a-x일 것 같은데? 검산해보자. 2a-x하고 x를 2개 더해주면은 2a. 그걸 2로 나눠주면은 평균값이 a 맞죠? 그럼 y는 b에 대해 대칭하면은 2b-y가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y 2개 더해가지고 2로 나눠주면 b가 나올 거 아니야? 네. 이거는 선대칭이야, 선대칭. x는 a란 선대칭, y는 b란 선대칭. 근데 이 점 좌표 a, b라는 점이죠. x, y라는 점의 좌표를 a, b라는 점에 대해서 웬 점대칭을 하려고 합니다. a, b라는 점대칭을 하게 되면 평균값이 ab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2a-x, 2b-y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납득이 되신 거 맞나요? 네, 이걸 적용하겠습니다. 자, 놀라운 기억력이 방금 막 들었잖아. 니네 막 쩐다. 갑자기 이해 못한다? 자, 이 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이 필요합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x, y라는 점의 좌표를 이 점에 대칭하면 뭐가 된다고?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구만. 2a-x, 2b-y. 된 거 맞아? 그럼 x, y라는 녀석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바꿨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어차피 이게 x 플러스 4의 제곱인가? 이거는 y 플러스 3의 제곱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푸는 게 나중에는 기억이 안 나. 2a-x, 2b-y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대칭 이동에도 반지름 안 달라질 거야. 원래 중심은 2, 1이었어. 2,1이었어.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대칭하고 싶잖아. 그럼 이 중심점이 대칭된 새로운 중심은 이 두 개의 중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2하고 마이너스 4를 더해서 마이너스 2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1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마이너스 1인가? 얘가 중점이 돼야 되는 거지? 이된 거 맞아요? 그러면 중심 좌표만 가지고 반지름은 변함이 없다고 보면 되겠다. 이된 거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풀면은 2a-x, 2b-y가 연습이 안 돼. 중간중간에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못 풀어.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하셔서 문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것만 하면 끝나는데. 두 개만 하면 끝나는데.
나 5분만 더 쓰면 어떤 일이 생기지? 말해. 5분 더 쓰면 무슨 일이 생겨? 다음 시간에. 배운 데까지만 풀어오세요. 내일은 행복하게 오시겠네요?